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초대석의 서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일반적인 기업들은 이윤을 가장 먼저 추구하지만 이 사회적 기업은 공익적인 목적을 가장 먼저 추구하는 착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사회적 기업을 세워서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신 분이 계셔서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티브로드 전주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두메산골 영농조합의 두완정 이사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느새 11월입니다. 예, 올 그렇습니다. 한 해도 참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예, 회사 내에서는 저희가 식품 회사이다 보니까 신제품 개발하느라 굉장히 바쁘고, 네. 또 나름대로 또 회사 밖에서는 저희를 필요로 하는 그런데 뭐랄까 봉사 활동이랄지 네. 나눔 활동을 좀 하느라 뭐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참 바쁜 것 같습니다. 일도 하시면서 또 사회적인 봉사도 하시고 예. 아주 뜻깊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예. 먼저 그 두메산골 영농조합법인 설립된 지가 좀 꽤 됐어요. 회사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신다면. 예. 저희 회사는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원래 저와 같은 저희 동료들이 네. 원래는 축산업을 했었어요. 저희 시골에서 축산업을 하다가, 네. 뭐랄까, 생산해서 가공, 유통, 그러니까 상업용을 하지 않으면은 이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지를 못할 것 같다라는 그 위기의식 때문에 저희가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설립된 지는 한 30년 정도 지금 현재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랄까 닭이랄지 오리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축산 분야에 지금 종사를 하고 있고 그걸 생산해 가지고 가공 그리고 판매까지 그렇게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신 지는 좀 1년이 다 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냥 영농조합법인도 잘 운영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굳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 계기가 있다면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뭐랄까 어려운 고비를 좀 많이 겪었어요. 겪고 이제 이 위치까지 올라왔는데 현재 사회가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볼 때 솔직히 뭐 저도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인데 사회에서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집사람이랄지 또는 우리 간부 직원들을 충분하게 이제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사회에서 번 돈 사회에 환원하고 그리고 이 양극화돼 가지고 이 사회가 얼마나 이게 삭막하냐. 네. 네, 거기에서 우리가 모범이 한번 되어보자. 모범이 됨으로써 저희 회사 같은 회사가 좀 많이 생겨나는 것이 이 사회를 위해서 아름답고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되는 기업인 것 같은데요. 근데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도대체 사회적 기업이 어떤 기업이길래 저렇게 전 재산을 환원할 수 있었을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사회적 기업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원래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요즘에 뭐 젊은 층들이 명퇴를 하고 다 실직을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 모든 생산 라인이나 그런 것이 기계와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네. 엄청나게 실업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예, 그래서 그분들의 일자리, 예, 그런 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많은 분들에게 좀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예, 있겠군요. 근데 굉장히 좋은 취지의 회사잖아요. 예. 근데 전환하기까지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전환하기까지는 제가 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좀 많이 좀 가지고는 있었어요. 많이 좀 가지고는 있었는데, 주변에서, 저희 집사람이랄지, 또는 우리 그 우리 간부들이 볼 때에도, 뭐랄까, 너무 우리 유사가 여지껏 적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큰 돈은 벌지는 못하지만은 꾸준하게 이렇게 흑자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냐.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의견 충돌이 있었죠. 그래서 아까 이 얘기를 했다시피, 그러나 이 사회를 봐라. 이 양극화가 이렇게 돼 있고, 이거 너무 이거 힘들지 않냐. 그런 데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목적과 이 나눔이라는 것이 병행이 되니까 이 사회에 우리가 미달이 한번 뒤어보자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해서 바로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이 좀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원래 그 사회적 기업을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그것을 조금 많이 만들려고 하고 관심 있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2년 동안에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 사회적 기업을 거친 다음에 심사를 받아가지고 본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이제 인증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네. 3년간 이렇게 돼 있고, 네. 예비 사회적 기업 2년, 인증 사회적 기업 3년, 그러면서 꾸준하게 이제 이어 나가는 것이죠, 이게.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일반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정관을 고쳐가지고 정관을 바꿔버렸어요. 사회적 네. 기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반 기업으로 있을 때 저희 집사람이 뭐 제가 또 했다라는 것도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저희 집사람과 우리 그 전 직원들이 나름대로 기부 활동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증빙 자료가 되고 그 자료가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수년 동안 기부했던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비 사회적 기업을 거치지 않고 본 사회적 기업으로 바로 와. 진입하게 됐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예비 사회적 기업 2년, 본 사회적 기업 3년 이제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안 거치고 바로 들어갔다고 진입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아온 게 예. 이제 결실을 맺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근데 그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제 일자리 창출을 이제 목표로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도 그렇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또 운영 중이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프로그램이 뭐 내세울 만한 프로그램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품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예요. 네. 우리 회사가 몸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쪽에 솔직히 그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사회에서 생각하실 때 장애인 하면은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질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또 장애를 그쵸. 또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노출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장애인들을 절대 정상인과 똑같이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장애인분들 또는 이런 그 장애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학생들을 우리 회사에 뜻이 있는 분들은 모셔서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다. 그리고 이런 직장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이런 것도 좀 견학을 좀 시키고 또한 거기에서 또 체험 활동을 또 하게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제 마음은 참 많이 해주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우리 그 회사 네. 식품 회사 그 인근에 있는 장애인 학교와 그 MOU를 맺어가지고 그 학생들을 한 10여 명 우리 회사에 시기에서 체험 활동도 하고 또 직접 또 체험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한 3명 정도는 그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우리 유사에 또 취업을 했고 아주 성실하게 잘합니다. 어찌 보면 나라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을 사회적 기업에서 하고 있고 이제 또 지금 두메상권 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그 지금 또 이제 그 농촌 지역 이제 많은 도시 이제 중소도시에서도 이제 그 외국인 며느리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이제 이주 여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특별한 시간도 갖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우리 유사에 그 이주 여성이 저기 6명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해외에서 이제 한국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와서 사시는 분들이 지금 6명 있는데 제가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한국 사람과 이렇게 상대를 하고 살다 보니까 말은 합니다. 그런데 글을 못 써요. 그래서 이거 참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유사가 뭐 큰 유사는 아니지만은 별도의 그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학습을 지금 점심때랄지 이제 그럴 때 짬짬이 한글 그런 교육이랄지 그런 걸 좀 시키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고부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 충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좀 슬기롭게 바로는 주입이 안 되겠지만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부부 갈등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 어떻다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쪽이 우리 직원들 중에는 필리핀, 베트남 뭐 다양하게 다국적에서 이제 시집 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다 틀리는데 한국 문화가 이런 것이니까 서로 이해를 하고 이제 서서히 이것을 융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기부 활동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단체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이른손이 또 알아서는 안 되는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랄지 뭐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 그런데 한 30여 군데 이렇게 꾸준하게 많이는 우리 휴사가 큰 뭐 부자 휴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는 못 도와줘도 꾸준하게 저희가 성의껏 이렇게 좀 지원도 하고 기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마음도 이제 전염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좀 더 많이 알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본보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누구나 뭐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나눔을 해야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것을 처음에 이제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편안하게 생겼지만은 저희 아버님 때 사업의 부도 그리고 형님들 부도 해가지고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마다 제가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제가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으로 다졌던 것이 긍정의 사고로 예를 들어서 항상 즐기면서 이렇게 고통이 오더라도 웃으면서 이제 즐기면서 이렇게 그 어려운 그 난관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분명하게 느꼈던 부분이 사회에서 버는 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회에 환원을 하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가면은 더욱 좋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 이런저런 생각이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그렇군요. 근데 사실 어느 정도는 뭐 기부를 하고 뭐 사회에 환원할 수 있지만 전 재산을 기부한다는 건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자신의 살 길도 좀 마련을 해야 하고 게다가 오롯이 자신만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옆에 이제 부인분도 계시고, 이제 주변에 많은 이제 가족들이 있을 텐데,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그렇죠. 저희 집사람이랄지, 이제 우리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사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지만은, 제 소신은, 아까 이 얘기를 했다시피,
솔직히 말해서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절대 죽을 때 가져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예. 그리고 항상 정신만 맑으면은 제가 저기 뭐랄까요,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부도를 3번 겪었는데 아무리 없어도 마음이 부자면은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예,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 마음이 풍요로우세요? 아, 저는 언제나 항상, 예, 항상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이 풍요로운 이사님께서도 이제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까도 부도를 뭐 3번 경험했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이 일은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이제 아버지 때 부도나고 이제 형님 때 부도 2번 났을 때는 제가 부양 가족이 없었어요. 그때는 총각이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제 툴툴 털고 바로바로 일어났는데 우뚝이처럼. 근데 마지막 3번째 부도 났을 때는 한 20여 년 전에 우리 아들이 그때 2살, 3살 그 과정이었었거든요. 그때 부도가 났어요. 이제 저희 형님이 이제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해가지고 이제 부도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불보따리 하나 들고 제 아들 우리 집사람이 저기 없고 그리고 농장에서 전주로 이제 넘어왔을 때 그때 우리 집사람한테도 제일 미안하고 제 자식한테도 제일 미안하고 그때가 참 제일 참 힘들었었죠. 예, 그러면서 또 고마운 것도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나와 있으면 길거 어떻게 제가 살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 동료들이. 어떻게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상태에서 쉽게 해서 제가 그 형님이 하는데 보증을 사가지고 빚만 안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 이불 집까지 하나 왔는가. 들고. 예. 그런데 사실은 농장에서 시내에 나와가지고 또 이제 이런 것 저런 것을 제가 하던 사업이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저를. 예,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또 평생 잊지를 못해요. 저를 도와줬던 분들을. 뭐 죽을 때까지 저는 잊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반면에 그렇게 힘든 일도 있었지만 가장 보람된 일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보람된 일은 한 10여 년 동안 어려운 그 이웃이 몇 분 있었는데 이제 네. 꾸준하게 이렇게 좀 도와준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애기들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뭐 30대가 이제 되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도 찾아오고 수시로 전화하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제 찾아오고 이제 또 성장해서 그렇게 또 짝도 이렇게 예, 지어가지고 오고 할 때 참 흐뭇하죠. 사랑으로 맺은 또 다른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근데 그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그냥 듣고 하기에는 참 따뜻한 기업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느껴지는데 사실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예. 따로 좀 이렇게 나라에서 이런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거는 좀 방안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는 그 일반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업의 형태도 잘 압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기업의 형태는 지금 이제 1년 이제 돼 있는데 형태도 좀 알고 지금 네.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사회적 기업을 하다 보면은 이 판로 문제, 생산성이 예를 들어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판로 문제가 있어요. 네. 판로 문제가 있는데 이 판로 문제에 있어서 이 정부 차원이나 이런 지자체에서 좀 많이 구매를 좀 해주면은 이 사회적 기업에 들어와 있는 그 직원들이 그렇게라도 이렇게 일자리가 생겨나고 생존하고 있고. 유지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법에 사회적 기업 제품은 우선 구매를 하라고는 되어 있어요. 네. 그러나 그것은 권장 사항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뭐 공공기관이나 뭐 이런 데에서 사도 그만이고 안 사도 그만이에요. 단 그렇군요. 가급적이면은 조금 이 사회적 기업 제품을 좀 우선 구매를 해라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도와줘서 이 쉽게 사회적 약자를 채용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더불어서 더 발전할 수 예, 있도록 더 발전을 할 수
있게끔 좀 해주고 또한 저희 같은 사회적 기업이 전주시, 전라북도, 대한민국에 좀 많이 좀 생겨났으면. 예. 그 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처럼 예.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명절이나 이럴 때 몇 % 정도는 구입하게 한다 이런 좀 법이 좀 명시가 되면 훨씬 예. 더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훨씬 좋겠죠. 예. 근데 그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도 지금 이사장님처럼 예.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거나 혹은 전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예.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기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은 충분한 준비가 필요해야겠죠. 충분히 준비를 하고 또한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겠다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또한 그 견학을 해보고 실습도 해보고 충분하게 다진 다음에 그쪽에 진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업이라는 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충분히 가서 쉽게 해서 내가 뭔 사업을 해야겠다 하면은 그 사업체에 가가지고 충분하게 교육도 받고 준비를 철저하게 한 다음에 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을 해가지고 이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고 이제 분사회적 기업이 있을 때 네. 약간의 인건비 지원은 있어요. 근데 예비 사회적 기업 2년과 분사회적 기업으로 들어가면 3년 동안에 약간의 인건비 지원이 있거든요. 몇 명 정도만. 근데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는 어떻게 이제 견디겠죠. 그렇지만 그 3년 지남과 동시에 지원이라는 건 아예 없습니다. 지원이라는 게 이제 없이 일반 기업과 경쟁을 해야 돼요. 일반 기업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가지고 견디질 못하면은 이 사회적 기업에 들어와 있던 직원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거리로 나앉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깊이 생각을 하시고 충분하게 쉽게 해서 뭐 내가 뭔 사업을 해야겠다 하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또 시장도 보고 또 직접과 체험도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 일까지도 생각을 해보고 진입을 하는, 예,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탄탄한 길을 걸어오신 이제 그 드물산골 영농조합법인 앞으로의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예, 앞으로 계획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농장 생산에서부터 식품 가공 그리고 이제 유통까지 그 세 개를 다 하고 있어요. 네. 세 개를 하고 있는데 제일 지금 앞으로의 그 계획은 뭐냐면은 경영 혁신이거든요. 신제품. 그래서 지금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요즘 애들 그 아르레기랄지 그런 것이 엄청나게 지금 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음식에 대해서 오는 거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오리 바베큐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리 지금 현재 출시된 것이 오리 사무 바베큐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을 연장을 하기 위해서 방부제를 넣지 않습니까? 네네. 그 방부제를 빼고 그 색깔을 예쁘게 내기 위해서 발색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첨가하려는데 그것도 빼고 또 이 MSG라고 네, 조미료. 예, 화학 조미료도 첨가물. 첨가물도 이제 빼고 또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랄까 이제 산화 방지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예, 그거 해가지고 네 가지를 빼고. 예, 다 빼가지고 지금 사무 바베큐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우선적으로 유통기한이 짧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학교급식적으로 저희가 지금 우선 지금 내보내고 공급을 있어요. 하려고.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 기업 못지않게 저희가 경영 혁신과 신제품 그리고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회에서 도태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길을 위해서 지금 그 목표 설정에 좋은 제품 만드는 것이 저희가 지금 목표 설정입니다. 지금. 사무 오리 바비큐 예. 영농조합법인을 닮은 아주 착한 음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와 같은 사회적 기업이 많이 있어야 될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사회적 기업이 많이
생기려면은 우선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희와 같은 그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좀 많이 좀 구매를 해주시고 그 해주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의 환원을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해주시면은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희와 같은 이런 사회적 기업이 좀 많이 좀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분들이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나 마음이 풍요로웠기 때문에 늘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이렇게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사회적 기업이 우리 도내 곳곳에 생겨나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